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 날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출근길에 네. 핸드폰 확인하려고 잠깐 주머니에서 손 꺼냈는데 손이 아주 꽝꽝 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추워서 저는 출근길에 귀가 없어지는 줄 네. 알았어요. 자,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2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 이럴 때는 동상이나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귀마개나 장갑과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특히 빙판길에서는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예. 자, 헬로티비 뉴스 그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익스트림 스포츠인 빙벽 등반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지난 주말에만 강원도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등반객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2경춘국도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준공 시기도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진 202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망상 일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1년 넘게 진행된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비 인상분, 배분을 놓고 회사와 노조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 파업에 돌입한 지 벌써 2주가 지나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은 모두 170여 명으로 전체 택배 기사의 60%가 넘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사측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파업의 핵심 이유입니다. 택배비를 기존보다 17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중 60% 이상이 사측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과도한 택배 분류 작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도 파업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완전한 분류 작업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별도 요금 56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10원을 온전히 자기네 이득으로 다 취득하겠다. CJ 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분의 절반가량이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5천 명이 넘는 분류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6개 시군에서 일부 지역은 배송이 중단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을 통해 춘천 터미널에 도착하는 택배는 하루 약 4만 건. 다른 택배사 물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대리점은 이달 초부터 파업 지역의 배송 접수를 막아놓고 일부는 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이 계속되면 소비자들과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 판매를 못하는 경우, 신선식품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파업해서 아예 안 됐던 동안에는 아예 짐 다 싣고 가가지고 2시간씩 걸려서 붙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용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택배비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상된 비용을 상당 정도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의 그 초과 이윤으로 섭렵했다라는 거죠. 3자의 어떤 좀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노사 양측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원들이 13일 도내 집회를 예고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자, 아찔한 절벽에 꽁꽁 언 얼음벽을 타고 오르는 익스트림 스포츠, 이 빙벽 등반을 즐기는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묘미여서 많은 등반객들이 도내 빙벽장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7년 사이 도내에서만 3명이 숨지는 등 해마다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거대한 얼음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로프에 의지해 빙벽에 매달린 등반객의 모습이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한겨울 극한의 아찔함을 즐기기 위해 빙벽 등반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도내 빙벽장을 찾고 있습니다. 언벽도 하는데 언벽하고는 또 별다르게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빙벽 등반은 각종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는 만큼 사고 우려도 높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 위험은 물론 앞서가는 등반자로부터 날카로운 장비나 얼음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과 9일 원주와 양구에서 빙벽 등반 중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내 빙벽 등반 명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으로 17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비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장비 관리에 주의 기울여 주시고요. 얼음 형성 전이나 해빙기에 등반하시면 빙벽 붕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허가된 장소에서 본인 수준에 맞는 코스 선택하셔서 국내 빙벽 등반 인구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빙벽장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원주 빙벽장은 폭 200m, 높이 100m의 대형 인공 빙벽으로 겨울철 많은 등반객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등산학교 등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전문 산악회 단위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개인에게 안전을 맡기는 실정입니다. 일반 빙벽 등반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경력 많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봐요, 보기는. 그리고 이제 거기 관리하는 그런 또 있잖아요, 그 빙벽이라면 뭐 자연빙 아니고 그냥 뭐 인공빙 같은 거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보기도 하고 그래요.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빙벽 등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세부 설계를 추진하면서 오는 2023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2029년 준공 예정일을 2028년경으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분기점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에 있는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진행됐던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 2020년 10월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양구 지역 겨울철 대표 농산물인 펀치볼 시래기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LG 헬로비전과 강원도, 양구군 산림조합은 코로나19로 대면 판매가 어려워진 지역의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양구 펀치볼 시래기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양구 시래기는 모두 2,000개로 오는 14일 오전 9시 20분부터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 설맞이 특판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양구 펀치볼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안에서 맴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시래기는 맛과 향기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게 제 소망이죠. 근데 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모두 다 염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20살이 돼서 캐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직장으로 하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힘들긴 했는데
뭐 저희만 힘든 거 아니고 다 힘든 상황이니까 올해는 좀 잘 해결돼서 자영업자분들 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건강하게 한 해 잘 맞춰서 행복하게 남은 2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없이 즐거운 대학 생활 하고 그리고 이제 카투사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꼭 붙어서 내년에 카투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1년 연기됩니다. 강원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득이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림 엑스포는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고성과 속초, 인제, 양양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신입생이 지난해 대비 285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2,000명 가까운 학생 중 89%가량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배정 결과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입학 등록 방법과 일정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경찰서 17곳과 합동으로 선거사범 수사정황실을 운영합니다. 선거사범 수사정황실에는 수사관 20명을 편성해 24시간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련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해변과 방파제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36건으로 2020년 31건 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는 7건으로 2020년 10건보다 3건 줄었고 3년 평균 11건보다는 4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지난해 구명조끼 입기 안전 캠페인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서프 구조대를 출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올해에도 국내선 무제한 항공권인 인피니티 티켓을 판매합니다. 올해 판매되는 인피니 티켓은 50만 원의 티켓을 구매하면 71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탑승 기간은 구매일부터 올 연말까지 유효하고 주말과 성수기 탑승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고성군이 바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건설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군은 주변 산세나 지평선 등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겠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특히 바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해안 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건설을 억제해 해안 경관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오는 20일까지 2022년도 동해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2년 동안 최대 4,3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창업 초기 지역 청년은 연 1,500만 원의 간접비와 청년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 2,16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모집은 20일까지이며 청년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